2021년 2월 18일 목요일 밤 9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2월 18일이라고 하니까 언급하기는 참 싫지만, 굳이 나까지 언급을 굳이 하기는 싫지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오늘이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나고 참사가 벌어졌던 날이 되겠습니다. 부상자 빼고 사망자만 192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망자가 났던 사건입니다. 제가 그 사건을 왜 굳이 남의 슬픔이 관련된 기일인데 언급을 하냐 하면은, 대한민국이 정치 진영에 찌들어 가지고 모든 사건을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해석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정치꾼들이 똥파리처럼 들러붙어 가지고 이용을 하고 선동을 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그런 작태 이제 좀 그만했으면 하는 간절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월호 같은 경우에 세월호 사고 아이들 희생된 것으로 국민 중에 슬프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그 정말 빛나는 아이들, 이제 한참 크는 아이들, 그때 죽었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는 참 침통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라나는 아이들만 고귀한 생명인 건 아니에요, 사실. 물론 그 사람들의 유가족들의 슬픔을 제가 이해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분들이 역시 저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어떤 죽음이든지 다 저마다의 사연들이 있는 거거든요. 있는데 이 세월호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최근까지 진상조사라고 해서 8차에 걸쳐 가지고 진상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치적으로 가장 덕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좌익 진영이고, 대표적으로는 지금 대통령 자리를 꿰어찾는 문재인 씨 아닙니까? 그 덕을 제일 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마지막에 방명록에 뭐라고 썼습니까? 얘들아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쓰면서 사람들을 저건 무슨 뜻이지 하고 경악을 시키고 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법관, 현직에 있는 법관을 탄핵한다고 이렇게 소추안을 내는 사람 중에 이탄희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 보니까 여기 아직까지 노란색 배지를 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눈에서 불이 튀더라고요. 뭐 저런 악마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악마냐고요? 지금 제가 오늘 2월 18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구 지하철 사건에 대해서는 왜 노란 리본이 등장하지 않을까요? 왜 등장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2003년이죠. 만약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권의 시절이라면 노란 리본 당연히 나왔겠죠. 광화문에 촛불 들고 당연히 나갔겠죠. 대구 시민들이 별나지 않아 가지고 그걸 계속 지금 정치 쟁점화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대구 경북이 원래 좌익 폭동의 원조 도시입니다. 원조 지역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됐겠습니까? 정권 따라서 사람들이 행동하고 해석하고 그러는 겁니다. 제 이웃에 실제 제가요, 뭐 그 사람의 직업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차에다가 노란 리본을 다 붙이고 다녀요. 그 노란 리본이 색이 바랄 거 아니에요. 바래질 거 아니에요. 하얗게 바래지다가 나중에 이제 허물어지더라고요. 그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계속 지켜봤습니다. 저 사람 이제 어떡하나 한번 보자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샛노란 새로운 스티커로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겠죠. 딱 그 자리에 다시 교체해가지고 붙여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침 제가 옆에서 마주쳐가지고 저 노란 리본은 무슨 뜻이에요? 라고 이제 짐짓 제가 모르는 척 하면서 물어봤죠. 그러니까 정말 모르세요? 이러더라고요. 모르는데요. 뭐예요 이거? 하니까 이거 세월호 리본이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침 그때 얼마 되지 않았을 시점에 이제 충청도 제천에 있는 스포츠 센터에
불이 나가지고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천 스포츠센터 사건 관련된 노란 리본은 안 나오나요? 하니까 살짝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그랬어요. 과거에 그 대구 지하철 참사에 관련된 노란 리본은 또 없어요? 하니까 그 사람이 뭐 그런 것도 곧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부랴부랴 운전해가지고 가더라고요. 그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주 모멸 섞인 냉소를 지으면서 에라이 자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자기가 양심적이고 정의롭고 뭔가 약자를 생각하고 대변하고 그걸 기억하는 그런 아주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르죠. 저는 그렇게 전혀 보지 않습니다. 전혀 보지 않습니다. 정말 오줌이 찌릉내가 들이닥치는 정치에 찌들어버린 그런 냄새가 나는 듯한 사람으로 저는 느껴질 뿐이었거든요. 왜? 대구 지하철 참사에 대해서도 한번 노란 리본 달아봐란 말이지. 왜 노란 리본은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늘 주장하는 게 정치에 관련되어 가지고 경제정책에서 보편적인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학업 성취도 평준화 주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평범하고 보편적이고 평평하고 평등한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왜 노란 리본의 사용은 보편적으로 쓰지 않고 그렇게 선별적으로 쓰는 거죠? 제가 2018년 8월 16일 신문 기사를 하나 빼냈습니다. 이때 이제 해병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마린온이라고 하는 헬리콥터가 있어요. 해병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5.16에도 관여를 해가지고 나름 박정희 정권 출범에 기여를 한 부대입니다. 그 이후에 아무래도 자기가 썼는 칼이 자기한테 다시 위협이 될지 모른다라고 여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박정희 정권 때 73년도에 해병대 사령부를 해체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해군에 복속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6해공 3군 체제로, 6해공 3군 체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6해공 해병대, 해양경비대, 우주사령부까지 6개군 체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해병대를 대부분 독자적으로 운영을 해요. 지금은 입체적인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비행기가 독자적으로 없죠. 지금 이제 홍준표 씨가 대선 공약 때 해병대 특수군 사령부를 따로 독립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북한에 20만 명으로 알려져 있는 그 폭풍군단이라고 하는, 그 이제 유사시에는 바로 후방으로 침투하는 게릴라전을 펼치는 부대인데 그 방어로서 이제 해병대를 독립시킨다고 하는 공약을 쓰기도 했는데, 어쨌든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때 그 마린온이라고 하는 그래도 미약하나마 헬기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그걸 타다가 이제 해병대원들이 추락을 하면서 얼마 안 떠다가 추락했어요. 지금 포항에 있는 해군 육전단 그 비행장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들이라고 해서 슬프지 않을까요? 중학생들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과 비교했을 때 이들의 아픔은 작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더 클지도 몰라요. 예, 한참 정말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시작했는 자녀들을 잃었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기대와 또 희망은 더 크게 갖고 있는 자녀들이잖아요. 슬픔은 또 더 커지죠. 생명은 등가성을 가지느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인류를 풍요롭게 해주는 기업가다, 발명가다. 또 반면 조두순 같은 사람이 있다. 어떻습니까? 생명이 등가성을 가집니까? 안 가지죠? 하지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일반적으로 등가성에 가까운 아픔을 같이 느낍니다. 장애아를 둔 부모님. 예. 저는 장애아 시설에 1년 반 정도 동안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체육 지도한다고. 태어날 때부터 뇌가 있잖아요. 뇌가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습니다. 뇌가 함몰되어가 태어난 거예요. 예. 침이 떨어져도 딱지를 못합니다. 그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부모는 이럽니다. 그런 제가 자꾸 아픔을 자꾸 말해가 좀 그런데 이럽니다. 나 먼저 죽고, 부모 자신이 먼저 죽고 바로 하루 뒤에 그 아이가 먼저 죽고 바로 하루 뒤에 부모인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내 소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예.
아이를 하루라도 먼저 앞세우고 끝까지 케어하다가 부모 역할을 다 하다가 하루 뒤에 내가 바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얼마나 눈물겨운 사연입니까? 다 각자의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도 해병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를 해병대 캠프, 그 민간인들 불러들여 가지고 이제 극기 훈련하잖아요. 캠프에도 보냈는데 아이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하고 해병대 장교로 갔어요. 그래서 36개월 복무만 하고 중위로 이제 다이아몬드 2개 받은 중위로 이제 전역을 하거든요. 하는데 오히려 이 헬기 조종사로 다시 장기로 못 박아버린 겁니다. 직업 군인으로 아예. 근데 이제 굉장히 자랑스러웠다 그래요. 이 아버지는 이렇게 뒤에 옷걸이에 보면은 자기 예비역, 군복도 걸어놓고 있는 예비역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전에 세면대 수도꼭지를 털어놓고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1시간쯤 울었다. 마음이 괴로울 때는 아들 입관식 때 불렀던, 관에 넣을 때 불렀던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듣는다. 당시에 조종사 45세, 26세, 21세, 20세 등 5명이 순직했다. 유가족들은 시민들이 낸 조의금 5천만 원을 해병대에 기부했다. 오늘도 물 틀어놓고 눈물을 펑펑 쏟았다. 어린 손자들은 여전히 아빠를 찾는다. 나라에 대한 원망이 없지는 않지만 장례도 치렀는데 뭘 더 말하겠나. 그렇게 인터뷰가 있습니다. 2018년 8월 16일자입니다. 연평해전에서 보상금 받았는 것도 이제 할머니는 이거 자식의 모군 해군에 기부할 테니까 단단한 총알 하나 만들어서 우리나라 튼튼하게 만들어 달라고 돈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세월호 유가족들이 돈을 얼마 받았느냐 라고 따지지는 않을게요. 액수가 상당히 많다고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당신들 아이들을 지금 정치적인 볼모가 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아직까지도 보상금 가지고 아이 목숨과 바꾸느냐라고도 절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유가족들을 경멸하거나 조롱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좌익들은 항상 시체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분열하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는데 써먹습니다. 정말 사악한 악마들이죠. 전태일, 언제적 전태일입니까? 직업 일자리 자체가 없는 시대에 2년 만에 직급이 수직 상승하면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런 것도 아픔을 덜쳐내가지고 몸에 기름 부은 전태일에다가 성냥불을 갖다 대주고 죽인 거예요. 죽인 거. 전태일을 살인을 한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전태일 모양 만들어 놓고 조진웅인가요? 그 탤런트는 골 빠진 행동하고 있던데 거기 가가지고 뭐 개념 있는 연예인 노릇하면서 추모한다면서 정말 욕이 터져 나옵니다. 왜? 이런 데는 왜 안 가죠? 그러면? 왜 안 가죠? 이런 데 가가지고 왜 추모 안 하죠? 그런 개념 있는 연예인 나부랭이들은? 갑자기 열받는데 어느 산업군에서든지 사람이 안 죽나요? CJ 택배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들도. 과로사로 죽었다고 하는데 부검을 해봤습니까? 뭐 부검을 떠나서 사자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언급하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어느 산업군에 사람이 안 죽습니까? 소방관들 안 죽습니까? 경찰관 안 죽나요? 사건 현장에 갔다가 처자식 남겨놓고 그렇게 죽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노란 리본 달아봤냐는 겁니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두고 우리 국민 모두가 반성해야 돼요. 사람 하나 죽어버리면 정신들을 못 차립니다. 누가 슬픔 느끼기 해가지고 뭐 이기기 합니까 지금? 거기에 세월호 사건 아이들 부모님들 슬픔을까지는 우리가 도달하지는 못하겠지만 온 국민의 가슴에 묻은 사건이죠. 그러면 계속 울고 나자빠져야 됩니까? 같이 엉켜가지고
아니죠. 누군가는 정신을 차리고 냉정하게 그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찾고 원인은 무엇이었는지를 찾고, 우리나라는 처벌 위주의 사고방식이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상 8차례 걸쳐서 해도 나오는 거 없고, 뭐 잠수함 충돌 설, 무슨 설, 박근혜 무슨 7시간 설, 김어준이라고 하는 자 있잖아요. 이렇게 털 북술북술 나와가지고 TBS인가요? 교통방송에서 한 자리 꿰어차고 정치 편향적인 자리 꿰어차고 돈 벌어 제끼는 그 인간, 그 세월호 관련된 영화 만들어가지고 돈 벌었죠. 그 인간들 처벌 안 합니까? 박근혜 섹스 비디오 나올 거라고 했던 주진우 처벌 안 합니까? 지 멋대로 그렇게 혓바닥을 놀려도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도 잘못이에요. 예, 그런 큰 사건을 앞두고 모두가 나자빠져서 울고 자빠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다 잃어버렸죠. 예.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걸 냉정하게 바라보고 도와줄 방법 찾고 원인 찾고 사회가 한 단계 더 진일보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특정 진영에서 특정 정치권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들 이익을 취하는 데만 써먹었던 것이죠. 재판할 필요가 없죠.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니까요. 진상조사할 필요 없죠. 더 이상은. 유가족 일부들 주장하는 대로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보세요. 그 4.16 연대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석기 석방하자라고 하는 그 집회에 가가지고 합창단 활동도 하고, 광주 5.18 단체하고도 또 연계가 되고, 제주 4.3 남로당 폭동이 아니라 미군정이 제주 도민들을 선량한 도민들을 학살했다라고 하는 그 플롯을 가진 단체들하고 또 결탁도 하고,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뭐를 하자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죠. 광주 5.18이 지금 정치적인 볼모가 되어 있듯이 세월호는 정치적인 볼모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대구 지하철하고 비교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다른 것인지 우리 국민들도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되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용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제는 이제 그만하자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더 욕보이는 것이다. 그만하자라고 그들이 용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소위 시민단체라고 하는 자들, 소위 정치인들 다 떨쳐내고, 당신들도 작작하세요 라고 떨쳐내고, 유가족들대로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아픔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고, 세월호 역시 아픔이 있지만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수백 년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우리 사회는 어른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세월호 이야기 합니다. 나자빠져가지고 엉켜가지고 울기만 하고 이 슬픔을 갈무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돼요. 그게 일상으로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 병 가지고도 한번 보세요. 어른들이 더 해요. 어른들이 더 하다니까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막 무서워하고 확진자 동선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얘들아 그렇게까지 할 거 아니야 라고 해야 되는데, 어른들이 더 하다니까요. 마스크 줄 서 가지고 쓰던 풍경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게 생년월일에 따라가 요일별 판매까지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것들도. 진실이 빨리빨리 돌아오는 사이클이 짧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제가 희망만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광우병 12년 만에 미국 소고기가 수입 소고기 1위를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다시 그거 구워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왜 그 구판을 벌렸던 거냐? 반성이 지금 없거든요. 세월호에 대한 거 빨리 반성하고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정말 진상, 세모그룹 파산 관제인이 문재인 씨였습니다. 변호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진상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부실 기업이 계속 오고 있었을 수 있었던 그 원동력 어디에서 나왔냐 이거죠. 그 문재인 씨가 노무현 정권의 비서실장으로 청와대에 들어가고 난 뒤에 그 파산 관제인 역할을 그 정재승인가요? 노무현 대통령 조카 사위가 계속 역할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 건 진상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 유병헌을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세무그룹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죠? 그런 건 진상 아닙니까? 세월호 유가족들은 그것까지도 한번 따져보자고 한번 해보지요. 그러면
그런 사건은 참 아픈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은 흥분을 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국민들도 국민들이고 그 유가족 분들도 유가족 분들이고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이 보세요. 예. 손자까지 둔 장성한 아들 대학 공부까지 시켜가지고 장교로 보내놨더니만, 예, 국방의 의무, 제가 수학여행 가다가 죽었는데 라고 제가 조롱하고 싶진 않아요. 비하하고 싶진 않아요. 폄하하고 싶진 않아요. 이 국방의 의무 하다가 죽었는데도 보세요. 그 시민들이 보내주는 돈을 모군에게 다시 줘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쩌겠나, 장례까지 치렀는데 뭐를 다 말하겠나, 나라에 원망이 좀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수돗물 틀어놓고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펑펑 운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뭐 냉혈한이라 가지고 이렇게 빨리 갈무리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대구 지하철 참사 참 아픈 사건입니다. 제 또래가 20대 초반 때 그런 정원들이 경주에도 그때 대구에 학교 가고 했으니까, 야, 내 그때 한 코스만 더 빨리 탔으면 내가 희생자다, 죽었다, 나도, 이렇게 하는 정원들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우리 속에 남아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만 좀 하자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노란 리본 아직 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본 차 타면서 노란 리본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차 타는 게 제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이들이 반일 선동을 하고 세월호 가지고 정치 파리를 하고, 이 사람들이 다 저류에 같은 맥락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모르고 노란 리본을 일본 차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굉장히 웃긴 콜라보 아닙니까? 아픈 사건인데 한번 제가 굳이 그 사람들의 아픔을, 대구 지하철 사건의 유가족들의 아픈 딱지를 제가 덜쳐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사건이 또 아픔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걸 바라봐주는 시민들의 마음, 수준, 그렇고 그걸 정치적으로 모든 사건을 해석하고 정치 진영 논리로 해석하고 몰아가고 이것만 우리가 안 해도요, 저는 그것만 안 해도 뭐 우리나라가 G5나 G2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아주 거대한 원동력이 사회통합적인 힘을 발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92명이 사망한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참사 기일을 맞아가지고 좀 제 생각을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